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행사 1교시 1영역 인행사에 대한 예상 문제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는 무엇을 지금 알아내려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물론 개체적 존재의 인간이기도 하고 또 사유적 존재의 인간이기도 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상 문제를 가면서 간략한 문제는 간편하게,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해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인간은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로 본다. 좋습니다. 인간과 환경체계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한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는 독립적 존재이다. 우리가 보면 오늘날에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상호 작용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무엇이 무엇을 지배하는, 옛날처럼 초월자의 지위에서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월자의 지위에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지배하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죠. 상호 작용적 존재입니다. 인간 행동이 사회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한다. 인간과 환경을 하나의 통합적 체계로. 답은 당연히 3번이죠. 다음 중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간 발달의 원리는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발달의 원리, 인간 발달은 일생에 걸쳐서 일어난다. 바로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릭슨, 성격 발달 8단계로 신자, 죽은 자, 친생자를 제시했고, 또 신프로의 융은 아동기, 그다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일생에 걸쳐 일한다고 봅니다. 인간 발달은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지만 역행되지는 않는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은 균등한 비중을 가지고, 여기는 여러분들은 초등학생도 마치는 거죠. 유전의 영향도 환경의 영향도 같이 영향을 미치지만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미친다는 건 아니죠. 어느 때는 유전이, 어느 때는 환경이, 또 어느 영역은 유전이, 어느 영역은 환경이 주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똑같은 균등한 비중이란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총체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 예언 곤란성 말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달 과정의 문화적 환경적 요인은 중요하지 아니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것이 더 덜도 없지만 어느 것은 아니고 어느 것은 맞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죠. 일정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인차가 존재하지요. 태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렇죠. 인간은 임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년기, 죽음에 이르기까지 쭉 이루어지는,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특정 단계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 가업의 성취와 무관하다. 아니죠.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소위 짧으면 누적성, 긴 단계로 본다면 기초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부에서 상부로, 아니죠.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큰 근육에서 세부 근육으로,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으로 일정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의 유용성, 옳지 않은 것은, 인간 발달 이론을 왜 배우냐? 뭐 때문에 있을 데 없는 것을 배우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인의 적응과 부적응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적응과 부적응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를 둘러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만족을 느끼거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개인과 환경 간의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는 부적응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기준을, 그걸 알아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인간 발달 이론은 환경의 영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정형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개개인이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력이나 환경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표준화, 정형화, 규격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 정형화란 말이 틀렸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발달 가업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공한다. 다양한 연령층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죠. 각각의 연령층이나 각각의 생애 주기의 단계별 발달 가업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답은 정형화란 말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어요.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이드. 리비도는 쾌락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리비도 삶의 본능의 에로스, 그거의 핵심 영역으로 성적 활력소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던 리비도 쾌락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정신세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된다. 개의 기법으로 꿈의 해석, 자유연상 등을 사용한다. 그렇죠? 전의의 분석, 또 꿈의 분석, 저항의 분석, 자유연상 등이 있습니다. 성격은 출생시 함정을 받군요. 물론 1교시 1형이기 때문에 함정에 넘어가실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다만 성격은 성격형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구성되어 있는 그중에 이드, 원초화만이 존재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의료 모델에 입각하여 직선적 원인론을 채택했다. 프로이드는 전통적 이론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단계로 차례대로 이행되는 직선적 원인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답은 4번 초자가 아니라 원초화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함정을 받네요. 착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방어 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초자아가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이다. 여기 보시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사용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자아가. 그래서 자아, 성격의 집행자이자 경영자이자 조정자의 입장인 자아가 활용하는 것으로서 정신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 대체, 차단하기 위해서 활용한다.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날에는 부정적, 병리적 측면보다 오히려 긍정적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을 주는 이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억압은 갈등 해결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어 기제야. 그렇죠? 방어 기제 그러면 보상도 있고 합리화도 있고 투사도 있고 승화도 있고 반동 형성도 있고 주지와 지성화도 있고 또 억압이나 또는 퇴행이나 또는 백일몽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것이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초자아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초자아가는 자아가 사용하는. 그 때문에 방어 기제 개념이 뭐예요? 어떠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뭐가? 자아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자아가 아니라 자아가. 자아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7번에 보시면 다음 설명과 관계 깊은 학자는 성격은 생물학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 사회 문화의 상호작용 결정. 결국 말이 길겠지만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심리 사회이론 이런 말이 나오면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이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에릭슨에 가까워집니다. 성장하는 모든 거에는 기본 교육이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기본 교육표를 소위 건너뛰는 일은 없다. 바로 이런 그 생애 교육표라고 하는 기본 교육의 순서대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바로 점성의 원리라고 했던 사람은 에릭슨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욕구, 유능성에 대한 욕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답은 당연히 에릭슨이 되겠죠. 바로 이 두 번째 있는 기본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누적, 말하자면 점성의 원리라는 누적성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심리 사회이론,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이론, 여기는 성격 발달의 심리 사회이론, 그리고 점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8번에 보시면 에릭슨의 이론에서 심리사회적 위기와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얻게 되는 심리사회적 능력의 연결이 오는 것은 바로 이 영역은 여러분들에게 이론 강의를 했을 때 반드시 나중에 여기 이론 기초를 넘어서 발달 기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에릭슨의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 신자, 죽은 자, 신생자라는 8개의 단계를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 학령기,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라는 또 8개의 생애 주기로 칸을 맞추고 그리고 각각의 단계 중에 청소년기까지만 발달 단계를 설명했지만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5단계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를 같이 연결시키고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4단계를 바로 거기에다가 같이 청소년기까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되 각각의 단계마다 습득하게 되는 또는 획득하게 되는 덕목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덕목을 8개로 나누어서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능력을 발휘하라. 그러죠? 성실과 사랑으로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8개의 덕목을 역시 신자, 죽은 자, 신생자 또는 영아기로부터 노년기까지 8개의 단계마다 습득해야 될 아름다운 덕목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던 거였어요. 지금 그에 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자아통합대 절망, 뭐 여기는 보면 노년기죠. 노년기의 덕목은 지혜예요. 지혜. 신자, 죽은 자, 주도성, 이거는 학령전기죠. 학령전기. 학령전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신자, 주도성 대 죄책감, 이 단계에서는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이건 목표가 되겠어요. 근면성 대 열등감은 신자, 근자, 근면성 네 번째 단계. 여기는 초등학교 단계로 학령기, 아동기가 되겠어요. 이 시기에는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능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건 맞는군요. 생산성 대 침체감은 바로 신자, 죽은 자, 신생자. 이건 중년기죠. 중년기에 필요한 습득해야 될 덕목은 그야말로 성실과 사랑으로 주변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죠. 배려가 되겠어요. 자율성 대 수치감은 2번째 단계로 유년기 중에 첫 번째 유년기. 말하자면 걸음마기라고 하는 2살, 3살, 4살 걸음마기로서 이 시기에는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이런 덕목이 연결돼야 돼. 내가 이걸 자꾸 써보고 여러분 자꾸 써보세요라고 하는 것은 조사론이라는 1교시 2영역이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행사에서 시간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처럼 찾아가야 되거든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9번 문제를 보시면 에릭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드 원초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에고라고 하는 자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아 심리 이론가이다.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한다.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 요인인 환경 변인의 영향력도 강조하기 때문에 심리사회 이론, 개방체계 이론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개인의 발달은 사회를 풍요롭게 한다고 한다. 성격 발달에서 유전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였다. 심리학자 치고 유전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4번이 답이겠군요. 각 단계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자아 특질이 강화된다겠다. 보통 우리가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자아특질이라는 말로 자아특질이 강화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것도 특이한 문장이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있죠. 10번에 보시면 아들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들러의 개인심리가 되겠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보면서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라고 칭호를 받을 정도로 개인심리. 그러면서 모든 행동의 출발점을 열등감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용어를 이렇게 나열했던 사람입니다.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회적 관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바로 이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성격 유형을 생활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그리고 최종적 허구적 최종 목표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으로 가상적 목표를 강조하고 출생 순위를 강조하고 창조적 자아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아들러가 되겠어요. 우월을 목표에는 긍정적 경향과 부정적 경향 모두가 있다. 그러면서 아들러는 이타적이고 공익지향적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긍정적 방향이고 개인중심적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부정적 방향이라고 봤다라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봤습니다. 개인은 환경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그래서 개인심리인 겁니다. 주관적 접근의 선구자라고 합니다. 치료는 증상의 경감이나 제거에 있다. 자, 이건 놔둬보시고
기본적인 생활 양식은 4, 5세경에 형성되며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아. 프로이드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성격의 기초는 너댓 살 정도인 소위 남근기에 그 기초가 형성되며 그때 결정된 기초는 그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인은 유전과 환경을 창조적 방법으로 구성하여 인생관을 형성한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 발달이나 인간의 성장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력 다 똑같이 인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창조적, 더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증상의 경감이나 제거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유적 관심의 증진을 통하여 긍정적 방향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는 사유적 관심의 증진을 통한 생활 양식 함양의 또는 생활 양식의 소위 그 생활 양식의 형성의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1번에 또 아들러가 나왔네요. 아들러가 제시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거기 보면 11번에 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월을 향한 추구는 개인적, 사유적 수준이 나타나되 개인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이고 사유적, 이타주의적, 공익적 수준으로 나타나면 긍정적 방향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봤다. 좋습니다. 사유적 관심과 열등감에 기반하여 4가지 생활 양식 유형을 제안했다. 4가지 생활 양식 유형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4가지 생활 양식을 제안한 그 분류 기준은 사유적 관심과 활동 수준 2가지입니다. 사유적 관심 맞죠? 열등감이 아니라 활동 수준이야. 여기 활동 수준이어야 됩니다. 활동 수준. 열등감은 보편적 감정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을 동기화하는 그런. 그렇죠. 이건 맞는 거지. 창조적 자아는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설계한 자.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설계한 좌표는 이것은 가상적 목표라고 합니다. 가상적 목표.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과 디귿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과 구별되는 융의 분석심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융의 분석심리도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인간행동과 경험에 역동적이고 무의식적 영향을 연구하였다. 인간의 성격은 과거 사건 및 미래에 대한 열망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성격 발달은 전생에 걸쳐 이루어지며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건 아주 중요한 거죠. 프로이드의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의 개념을 확장시켜 창의적인 생활력으로 보았다.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여 자기 실현을 실사하는 인생 후반기를 강조했다. 뭐가 틀렸을까요? 자, 융은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단계로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라고 합니다만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그렇게 합치고 다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하되 삶의 전환점은 인생 후기, 그중에서도 특히 중년기라고 봤던 거였어요. 중년기라고 봤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 프로이드 이론과 비교해서 이 융의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라고 할까? 자, 여기는 무의식적, 역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이건 프로이드가 되겠죠. 지금 융의 분석 심리를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 정리할 때 2, 3, 4, 5번에 있는 내용을 노트에 첨가시켜서 여기 무의식적 영향, 융은 무의식적 영향뿐만 아니라 신프로이드 학파인 것처럼 사유적, 사유문화적 영향도 배려 과정 같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 영향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되겠다. 그래서 정신역동적이며 무의식적이라는 건 단어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프로이드로 연결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시 융의 문제가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융의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래서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의식 그리고 무의식으로 나눴죠. 그에 비해서 프로이드는 그 사이에 전의식을 넣었죠. 때문에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유사한 개념이다. 성격은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닌 단순한 합이 아닌 하나의 전체이다. 콤플렉스는 집단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억압독기이다. 기억이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 무의식 중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콤플렉스는 개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융은 목적론적 입장을 취한다. 음영은 그림자, 섀도우지요. 자신이 용납하기 어려운 특질과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여기서는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개인 무의식으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피아제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지발달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피아제, 짱 피아제가 나와 있는데 발달의 순서가 있지만 단계를 뛰어넘을 수 아니죠. 결정론적 입장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인지발달의 단계를 누구나 이행하면서 이렇게 발달해가는 것이지 건너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 성취를 영위하는 개인차를 부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피아제도 마찬가지죠. 발달이 완성되면 낮은 단계의 사고로 전환하지 않는다. 발달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낮은 단계로의 사고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유치해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소위 높은 학력을 가지고 높은 수양을 쌓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유치해지기도 하고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성격을 맞으면 드러내기도 합니다. 발달 단계는 감각 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이거 틀려요. 앞에가 틀렸군요.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성인기 이후의 발달은 다루고 있지 않다. 답은 5번이네요. 그렇죠? 피아제나 프로이드는 어디까지만 설명했어요?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청소년기까지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5번에 보시면 역시 또 피아제 또 나왔네요. 피아제 인지 발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식 스키마지요. 유기체가 동화와 조절의 균형을 통하여 환경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 환경과 원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은 우리가 평형이라고 합니다. 빨기 잡기처럼 인간이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반복하는 행동과 경험,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환경 자극이나 환경 조건을 기존의 스키마에 맞춰 나가는 것을 동화라고 하고 여기에는 반사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반복 행동, 반사 행동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스키마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스키마를 각색하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키마를 수정하는 거죠. 자,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인지구조로서 이해되지 않을 때 그들을 새로운 자극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 기존의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유기체가 외부의 사물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데 사용하는 지각의 틀. 지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키마. 일반에는 도식을 말하고 사물에 외생 변인이 가미되어도 그것은 결국 같은 사물임을 이해하는 능력. 자, 이것은 같은 사물임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은 동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지요. 16번에 보시면 피아제가 주장한 전조작기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전조작기는 연령으로 봐서는 2살부터 7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의 교육 단계로 본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언어 발달이 왕성한 시기다. 대상령 속성이 발달한 시기다. 사물의 대상령 속성이 발달하는 것은 보통 전조작기 늦어도 24개월까지는 완성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발달 특징이거든요. 때문에 대상령 속성이 발달한 시기는 전조작기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리고 상위 하위 개념, 분류 서열이 완전치 못한 시기이다. 상징 개념을 획득하는 시기. 답은 2번 전조작기가 되겠어요. 17번에 보시면 콜버그 이론의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기까지 이렇게 확대시킨 이런 학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콜버그는 인간이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시 공간을 벗어나서도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똑같은 특징을 보여주면서 도덕성이 발달해 간다라고 도덕성 발달의 보편성을 주장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말하자면 그러기에는 너무 억지다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길리건의 여성 도덕성 발달론을 나눈 비판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도덕 수준이 낮다는 성차별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 잘못되었다.
이것도 길리건이 주장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로 본다.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환경 결정론자 입장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파블로프나 스키너나 반두라.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 전부 길리건이 제시한 콜버그 도덕성 발달에 대한 비판 이론들입니다. 여기는 행동주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파블로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 되겠는데 개의 타액 실험을 통해서 합니다. 환경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아니죠. 환경 자극에 능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이 규절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나 도구적 조건화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경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나는 행동의 가치가 수동적이라고 됩니다. 인간 행동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고 가정한다. 이건 행동주의의 기본 이론이죠. 관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반두라가 되겠고 개인의 사고와 인지적 역할을 강조한다. 인지 영역을 강조하는 것은 피아제와 같은 인지론자들의 주장인 것이고 강화와 처벌을 중요시한 것은 스키너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파블로프라고 문제를 내고 행동주의의 총론을 설명을 했네요. 고정비율, 강화 스케줄의 사례로 옳은 것은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변동이나 가변은 대략이나 평균적으로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기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 횟수 빈도수를 말합니다. 고정 비율은 정확한 그리고 횟수나 횟수 공부하는 자녀에게 1시간 가격으로 시간이 나왔으기 때문에 이것은 간격이어야 되겠죠. 1시간 가격 정확하게 1시간 간격은 고정 간격이 돼야 되고 공부하는 자녀에게 처음에는 2과목을 끝낸 후 다음에는 5과목을 끝내는 간식을 대략 평균적으로 한 2~3과목 끝내고 나면 간식을 평균적으로 보면 변동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과목이기 때문에 변동 비율이 돼야 되겠어요. 매주 정기적으로 매주 하는 순간 간격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정 간격이 돼야 되고 4번에 보면 공부하는 자녀에게 한 과목 문제풀이마다 한 번에 간식을 준다. 이것은 정확하게 간격이죠. 정확하게 하나를 끝나게 되면 하나의 간식을 준다 해서 고정 비율이 되겠어요.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루 중 3번의 간식을 주기로 하고 하루 중에서 3번 대략 24시간을 나누어서 한 8시간을 전후해서 준다는 이 말인데 바로 이것은 변동 간격 강화가 되겠어요.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고정이란 개념과 비율이란 개념, 변동이란 개념과 간격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번에 보면 스키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로저스나 메슬로우로 대표되는 인본주의 심리학입니다. 그 때문에 기억번이 다 틀린 거지요. 1번, 5번, 4번 답은 3번이군요.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행동주의나 또 피아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행동주의는 절대론적 입장으로 법칙이나 원리 원칙과 같은 어떤 학습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부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죠? 부적 강화,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건 틀린 거죠. 강화라고 하는 건 뭐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거. 더 잘하게 하는 것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이건 특정 행동을 제거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처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은 다르고 디귿번이 답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공구형 간격 스케줄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두는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번과 니을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이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이 나왔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거군요. 그다음에 인간 행동은 예측과 통제가 가능. 이거는 옳은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은 틀린 거고. 그다음에 고정 간격과는 특정한 반응이나 간격이란 말이 틀려. 고정 비율과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하는 것은 고정이라는 간격이 아니라 이건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 강화나 고정 비율 강화로 설명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기억번, 디귿번은 당연히 들려. 기억, 디귿 좋습니다. 니은번은 무조건 맞는 거니까 니은번 들어간 것은 답이 안 되는 거고. 니을번, 답은 기억번, 디귿번, 니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반두라의 관찰학습 과정에서 관찰한 행동을 상징적 형태로 기억 속에 담는 과정, 기억 속에 담는 과정을 관찰학습 4단계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 중에 기억 속에 담는 것을 보존이나 파지라고 합니다. 보존이나 파지. 파지 과정 나왔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파지를 보존 또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22번에 보시면 학자가 주장한 이론, 옳은 것은 에릭슨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중시한다.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중시한다. 이 의식적인 사고 과정을 의식을 강조하는 사고 과정을 역시 인지론적 입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지 이론이나 에릭슨이 아니라 인지 영역을 반영한 것은 반두라가 되겠죠. 인지적 행동주의. 반두라, 인간 행동은 관찰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반두라의 사유학습이나 관찰학습. 피아제, 인간은 환경적 자극이 없이도 동기화가 가능한 자율적 존재라고 본다. 자율적 존재라고 보는 것은 인본주의로서 로저스나 메슬로우가 들어가겠고, 스키너, 인간 행동의 결정인자는 개인이 현실을 보는 방식에 기초한다. 개인이 현실을 보는 방식에 기초한다. 주관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들러로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앨리스, 인간 발달은 여러 단계로 구분되며 점성의 원칙에 지배된다. 앨리스는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인간 발달 단계를 제시하는 사람은 성격이든 인지적 영역이든 간에 프로이드, 에릭슨 또는 융 또는 피아제 또는 콜버그 이런 사람들이고 앨리스는 구분하지 않죠. 점성의 원칙은 더욱이나 이것은 에릭슨이 되겠어요. 5번은 에릭슨이 되겠어요. 옳은 것은 뭐예요? 옳은 것은 이건 아들러, 이건 에릭슨, 동기화가는 이것은 로저스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의 예로 옳은 것은 앨리스가 말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예로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나는 모든 일에 완벽해야 된다. 10개가 넘는 이런 비합리적 신념의 예를 들었는데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된다. 어떤 문제든 간에 완전한 해결책은 있다.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는 이거는 합리적이죠. 비합리적.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의 일부 원인에 관해서는 통제할 수 없다. 삶의 어려움은 직면하기보다는 피해야만 한다. 이건 비합리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론백의 이론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론백도 역시 인지행동 치료 중에 문제 발생의 원인을 잘못된 인지에서 찾지 않습니까? 잘못된 인지, 사고, 그중에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를 주된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윤리적 판단, 인지적 왜곡 좋습니다. 자동적 사고, 또 도식, 신념. 자, 여기 보면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룰 것은 아니죠. 여기 신념이란 말을 가지고 함정을 받는데 이건 앨리스가 쓴 말 아니냐 그러는데 신념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인지나 사고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앨리스는 신념이라고 해석한 것이지 결국에 내면 인지적 영역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못된 인지적 오류나 왜곡이 잘못된 스키마를 만들고 그것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서 문제 행동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 측면은 다루지 않고 인지적 측면만 다룹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인본주의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옳은 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소위 존엄성뿐만 아니라 주체성, 자율성. 다양한 체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치료적 관계에서 일치성과 진실성의 중요성을 깨우쳐줬다. 그렇죠. 이 말하면 거의 노저스가 제시했던 수용, 그리고 공감적 이해, 그리고 경험과 인식의 내적합이 이르는 일치성, 일치와 진실성, 진실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인간 발달에서 조건적 자극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조건적 자극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스키너에 관련된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기결정권에 그래 자율성 주체성 기억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릴번이 들어가는 무조건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1번과 2번 중에 결정이 돼야 됩니다. 다양한 체계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틀.
긍정적 상호작 이해한. 자, 이것은 인본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율성, 주체성의 개념과 또 다른 것 같고 디귿번은 맞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릭슨의 여기 보면은 인본주의로서 로저스와 메슬로우 등을 드는데 여기는 노저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기억번과 디귿번은 니은번의 다양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생태 체계 이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 이름으로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 답은 여기에서는 기억번, 디귿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